너무 내가 이제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이걸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며칠 전에 이제 그 공안과 화두에 대해서 이 얘기 나왔을 때, 저 뒤에 비구니님들이 이목고는 그러면 질문이지 답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난 성감 스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잊어버렸는데, 어제 이제 또 여기 이제 스님 한 분 가운데에 그 문제를 내한테 이제 물어왔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해드리고,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내가 아는 대로 이 얘기 할 테니까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제 참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내가 그 전에 글 본 기억이 나서 어제 큰절에 그 책을 빌리다가 아침에 확인을 하고 그래서 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책에 써 있으니까 제가 뭐 이름 감출 것도 없죠. 하남 스님 그 일발록에 그 전에 내가 다는 못 보고 그 중요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 발견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기억이 나서 아침에 내가 앉았는데, 하남 스님은 만법길 일기하처 이런 것은 이제 가나로 보시고, 그 질문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어떤 수자가 하남 스님한테 질문하기를 공부를 하는데 가나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해강반조로 하는 게 더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거의 이제 관할을 하기 때문에 해강반조 공부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사실은 스님들이 모릅니다. 몰랐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질문을 하남 스님한테 한 걸 보서 상당히 그런 논란이 있은 것 같고, 해강반조 하는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느 스님이 해강반조 하는 공부하고 가나 공부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은 너무나 길어서 내가 이제 기억은 못하고, 하여튼 결론은 하남 스님이 다 근기에 맞춰서 자기 근기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거기 설명하는 과정에 만법길 일기하처 이거는 이제 관하로 보시고, 시산막 이목고는 해강반조로 보시더라고요. 해강은 떼뿌리고 반조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 뒤에 보면은 해강반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목고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나로 보고 있는데 하남 스님은 그걸 또 그렇게 분리해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제 공안과 이제 화두에 대해서 이제 여기 모아심 먼저 이제 그 질문과 답으로 이렇게 이제 아주 명석하게 이제 그렇게 갈랐는데, 그래서 이목고가 질문이지 답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이목고가 이제 막 질문이 됐든지 답이 됐든지 둘 다 함께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목고를 이제 그 답만 갖고 이제 그 의심하라고 이제 서장에서는 그런 이제 상당히 그 뉘앙스가 풍기는 쪽으로 이제 공안에서는 의심을 일으키지 말아라 하는 말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목고가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라면은 그건 공안이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 질문의 취지 같은데, 그 질문 속에도 이제 답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 이목고를 이제 우리가 참고하는데 답이 아니니까 그건 질문이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니가,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죠.
그래서 외외로 이제 하남심 같은 분은 이제 이목고를 반조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렇게 보는 그런 또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있으시는데 그렇게 보셨고, 그래서 이제 방금 드린 대로 이제 공안과 이제 그 화두, 저도 그걸 구별은 안 합니다. 같이 씁니다. 같이 쓰고, 여러 그 스님들도 그거를 이제 뭐 성철신 같은 이도 막 공안이라 했다가 하도라 했다가 막 계속 그걸 같이 바꿔 쓰시고 그러지 굳이 구별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장에서 이제 그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간 겁니다. 짚고 넘어간 건데 그건 막 크게 우리가 공부하는데 신경 안 써도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관화선에 생성되게 된 과정, 요것도 이제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요거 내가 잊어버렸는데 이것도 이제 어진강 아래 이제 우리가 관화선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다 하는 데서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정리가 되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깊이 이제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간단히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심 위에 이제 원업국군 선사, 원업국군 스님, 오조법연 스님인데, 오조법연 스님도 어제 이제 그 편지로 봐가지고는 이제 무자를 투과하라 이런 말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과하라는 말 속에는 의심하라는 말이 상당히 이제 그 뉘앙스가 풍겨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바로 깨달아라 그랬다면은 뭐 직절승당하라 했든지 바로 끊어서 깨달아라 했다든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투과하라는 표현으로 봐서는 그 당시도 의심하는 그것이 이제 이 얘기가 돼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대심이나 이제 여기 와서 의심하라는 말을 이제 쓰시기 시작했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관화선이라고 지금 그럽니다. 그러는데 그럼 이전에는 그런 화두에 대해서 화두가 없은 게 아니거든요. 화두에 대해서는 그럼 의심만 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 백장심이나 마조심이나 이런 분들 어록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노파선 한다 할 정도로 어제 우리 노파선 한다고 굉장히 이제 그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 손자 상자한테 굉장히 부탁을 하시고 그랬는데 할 정도로 이제 이 법문을 굉장히 풀어서 한 그런 법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법문을 듣고 또 깨치고 바로 깨치고 이런 분들도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못 깨친 분들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럼 못 깨친 분들은 의심하라 소리는 안 해도 자기가 그 화두에 대해서 전혀 이제 거기는 혀도 될 수 없고 의식도 붙일 수가 없고 전혀 거기는 이제 뭐 붙일래야 붙일 수 없는 그런 것이 이제 화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모르니까 의심을 자발적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넉담 스님 같은 얘기도 여럿이 있는 데서는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못 알아들으니까 밤새도록 그게 무슨 소리인지 똥막대기라 하니까 그럼 똥막대기가 알아들으면 뭐 금방 순간 깨침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참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똥막대기를 했는가? 왜 무라 했는가? 왜 여럿이 있는 데서 말할 수 없다 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자연 발생적이죠.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을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은 순간 깨침하라고 그렇게 이제 법문을 해줬는데 그거는 부득이해서 모르니까 부득이해서 이제 선녀 말을 빌리면은 쑥맥도 모르고 논항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하는 일이니까 그것을 체계화시키지 않고 그렇게 강조 안 된 것 뿐이지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근기가 약해지고 하니까 그것마저라도 체계화시키고 구체화시켜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대스님이 아닌가. 그런 법은 있어 왔죠. 그것을 이제 체계화시키고 구체화시켜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대심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도 이제 가나선 체계하는데 이제 거기 한 사람으로 이제 가 있기 때문에 이 공부는 나도 이제 불가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로는 이제 그 정도 이제 스님들한테 이 얘기 이제 이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것도 좋습니다. 가볍게 스님들이 평소에 이제 의심되고 또 한 열흘 동안 서장 강의하면서 이제 좀 내 생각하고 이제 좀 다른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얘기 해주시면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아는 한은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장하고는 상관없는데 예. 강의 도중에 스님께서 전번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색계 무색계 사이의 선정에서 제가 열반에 드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하신 거죠. 예.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 법에하고 사실은 관계가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남방 쪽에서 이제 나온 대열반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난 뭐 파리어를 모르니까 감히 그건 뭐 책 구경도 못했고 그것을 번역된 책이 대열반경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제 구해가지고 봤어요. 보니까 그게 나와요. 나오는데 나는 왜 그걸 구해봤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삼처정심, 다보탑전의 반분자하고 여마미소하고 곽시상보, 이제 부처님 곽에서 양발 이렇게 내미는 거. 그것이 남방 저쪽 기록에는 있느냐. 그게 의심스러워가지고 그걸 이제 구해다 봤어요. 보니까 그건 없어요. 곽시상보는 없습니다. 남방 쪽 열반경에는 없고 방금 스님이 말하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실 때 색계 사선, 욕계는 아예 없습니다. 견성한 도인이 욕계가 있다면 도인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욕계는 아예 없어요. 색계, 무색계밖에 없어요. 부처님 세계는. 욕계는 없습니다. 욕계 있으면 그건 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열반하실 때 색계 사선을 이렇게 사유를 해가 그 삼매를 이렇게 경험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 사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상멸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죠. 한 바퀴 완전히 돌아가지고 이 한 바퀴 돈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거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색계 사선과 무색계 사선에서 열반에 들었다. 중간에서 열반에 들었다. 요거는 이제 남방 대열반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색계 사선 들어갈 때 부처님이 이제 정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돌아가신 것 같거든요. 그래 알아니까 부처님 돌아갔다고 막 우니까 옆에 안하율이 있다가 부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지금 정에 이제 들어가 계시니까 울지 말아라고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북방 쪽에 열반경경이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니아니경이든지 뭐 두 가지인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내가 전부 다 이제 구해서 그 부분, 궁금한 그 부분만 봤어요. 보니까 북방 쪽 열반경에는 곽시상보가 다 나옵니다. 나오고 이 얘기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북방 경전들은 이 얘기는 없고 이 얘기 대신에 곽시상부가 나올 것이다. 곽시상부를 이제 남방 쪽 저 얘기를 이제 이쪽 대승 열반경에서 이제 이 곽시상부 부처님이 관 밖으로 이제 발을 내민 거 그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바꿨지 않았나 해서 그것만 이제 내가 찾아보니까 이 곽시상부도 있고 이 얘기도 있어요. 이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부처님이 마지막 구경인 수상멸처에 가서 열반에 안 들고 왜 중간에서 열반에 들었느냐.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그래서 아까 내 친한 도반이라는 분이 이제 그 원시경전 하는 분인데 그 스님한테 그분은 원시경전 하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건 뭔 의미지? 그걸 물었더니 자기도 그걸 하더래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이제 그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이제 쌍차 쌍조란 말을 우리가 이제 가끔 했었죠. 그러고 이제 그 둘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정해 또 살활 또 뭐 채용하든지 이게 이제 하나죠. 하나인데 다만 이제 이 표현돼 나오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 존재 원리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손등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고 또 손등이 이렇게 작용할 때는 또 손바닥이 이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손등이 나타나 있지만은 손바닥이 또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쌍차 쌍조라 그러고 임마야 하면은 불임마야 하고 또 이것이라면 저것이라면 이것이고 또 이제 하나라 하면은 둘이고 여럿이라 하면 하나고 이렇게 이제 막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이 두 가지 작용에서 하나로 치우쳐 가지고 열반에 가신 게 아니고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부처님이 이제 6년 공부하시고 발견한 이 중도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그럼 열반하고 중도가 다른 것이냐? 절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다. 다만 그 존재는 하나인데 방금 손등이 나오고 손바닥이 나오듯이 다만 작용해지는 그 부분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하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 그것을 상징한 말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우리 존재 원리를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어떻게 다르게 보여줍니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부처님이 그걸 이제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게 아닌가.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불교의 정과 사를 정확하게 보려면 정견이 돼야 되는데 스님은 정견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쉽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정견이란 거는 우리 존재 원리,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 이 존재가 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배고픈밥 밥 먹고 옷 입고 이렇게 이제 청소도 하고 부처님한테 향도 쌓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존재 원리입니다. 이 존재 원리대로 보는 것이 정견입니다. 그럼 이 존재 원리에 어긋나게 보고 있는 것이 사견입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럼 우리 존재 원리가 뭐냐? 이제 이게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원리대로 보고 있는 것이 정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째 보면은 수행도 정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성도 정견에 가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정견에서 시작해 정견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 수행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존재 원리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겨 있느냐? 그 정견이란 게 어떤 것이냐?
아주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중도입니다. 중도. 우리 존재 원리가 중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 원리가 그렇게만 되어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유형, 무형, 형상이 있기나 형상이 없기나 모든 존재는 열반경에서는 유정무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모든 존재는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영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열애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 영기가 바로 중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기에 대한 설명도 며칠 전에 제가 손가락을 통해서 이제 부족한 설명이지만은 해드리고, 또 서장에서도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논아놓고 보지 말아라. 둘이 아니다. 진망이 둘이 아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이제 준비 부족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서장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그걸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미흡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좀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정견은 우리 존재의 원리대로 보는 것이 정견입니다. 그러면 도통한 사람은 그 정견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우리가 그거는 이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교하고 사량하는 그 마음은 정견이 아닙니다. 사견입니다. 유에 빠지든지 무에 빠지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그런 역경, 순경을 만나가지고 용심하는데 내가 과연 정견으로 용심하고 있는지, 또 문제를 푸는데 정견으로 풀고 있는지 한번 이제 우리가 그것도 한번 반성해 볼 그런 이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에 떨어져서 하는 것은 전부 사견입니다. 그럼 이제 유무를 초월한 그 입장에서 우리가 사고하고 행위하고 또 그런 입장에서 공부해야 그게 정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뭐 다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아래 제가 이제 제시한 공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이제 내가 이제 그동안에 본 책 중에는 그 중도 연기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 해놓은 책이 이제 백일법문입니다. 참 잘 해놨어요. 이건 세계적인 책입니다. 근데 지금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새 내가 이제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나한테도 이제 외국 그 일본 사람들 책이라든지 중국 사람 책 번역된 것들이 이제 몇 권 이제 좀 쌓여 있는데, 백일법문 같이 그렇게 명쾌하게 중도 연기 설명해 놓은 책은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견을 세우려면은 이제 그 책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가 체험이 되면은 우리가 뭐 깨닫는 거 뭐 딴 거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중도 연기를 깨닫는 겁니다. 그럼 중도 연기는 우리 본래 모습이고 우리 존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은 이제 그 중도 연기가 자동적으로 뭐 인위적이 아니고 수동적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중도 연기관으로 보고, 또 행위도 중도 연기관에 의해서 행위가 나오고, 이것이 이제 부처님 행위고 도인의 행위다. 그럼 우리가 도다, 법이다 하는 거는 그럼 뭐냐? 이것도 역시 중도 연기를 우리는 도다, 법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견은 이제 사견은 유무에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사견입니다. 외도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는 들어 살다 보면은 너무 이제 자기 집착, 또 아집에 빠져가지고 독선적으로 뭐를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하면 외도다 소리도 해도 안 되대. 그렇게 하면 외도다. 내가 그 소리까지 심하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견은 정말 필요합니다. 수행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시간 낭비도 안 하고
정말로 지름길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은 이제 지그자그로 시간 낭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멀어지고요. 또 딴 분이 있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두의 그 의의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두라고 하는 것은 단순 의조사다. 네. 화와 그 글이다 그렇게 세우셨는데요. 네. 말이다 그렇게 세우셨는데 또 다른 스님께서는 화두라고 하는 것은 그 큰 말이다, 머리 말이다. 다르게 보면 말이 떨어진 그 자리다. 그래서 이제 연결시켜서 하면은 화두를 스님께서는 수단이라고 보셨는데 말이 떨어진 그 자리로 보시는 스님들께서는 화두를 또 목적으로 또 보시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화두라고 하는 것은 수단의 기능과 목적의 내용이 같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화두 하니까 말머리다. 이제 머리도 차니까 말머리다. 그러니까 이제 말머리니까 말이 일어나기 이전 그 자리를 말한다. 나도 한때 그런 얘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나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서장을 보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제 칼이라는 말로도 표현됐습니다. 화두가 생사심을 끊는 칼이다. 칼이다라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이제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봉황새를 참새를 하는 거나 같고 코끼리를 이제 토끼를 하는 거나 같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화두가 수단이고 방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사선에서는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개인의 어떤 주장보다도 조사 스님들이 말씀해 놓은 기록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사실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스님들이 말씀해 놓은 기록, 그 정보, 그것이 이제 또 내 개인적인 이견하고 맞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어제 내가 그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화두는 두자는 이제 사실은 어조사 두자입니다. 그럼 이제 화는 이제 말이란 뜻이거든요. 말.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랑이니 뭐 평안이 하듯이 사실 추상명사죠. 화두라는 건 추상명사인데,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쓰는 그런 추상명사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혀도 될 수 없고 어떤 의식도 붙을 수 없는 양변을 여인 말입니다. 양변을 여인. 그래서 이 양변을 여인 무라든지 똥박대기라든지 정전백수자라든지 거기에는 의식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두를 대하면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확 맥히고. 이제 서장에서는 그것이 좋은 시절이다. 좋은 시절이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의식이나 아랫말이나 일체 거기는 붙을 수 없는 자리. 붙을 수 없는 말. 그것이 이제 화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화두 간택도 이제 아무나 그럼 화두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죠. 의식이 붙을 수 있고 사량분별이 붙을 수 있는 말이라면은 그거는 화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수단도 될 수 있고 목적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도 이제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서장에서도 그랬고 백암록을 에서도 그렇고 어록에는 이제 이 화두는 이제 거의 뭐 내가 본 것 중에 100%는 이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녀에도 이 화두를 효화하두라 그러거든요. 효화하두. 효는 쏘길 효자, 쏘길 화자입니다. 효화하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이제 내 개인적인 이제 주관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제 어록에 나는 입각해서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그냥 정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신데 이런 일어나는 제도적인 입장에 저희도 지금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반 현상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참 선지식이 정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바른 선지식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정견이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이런 현상들을 바로 보려면은 이 화두라는 것도 우리가 이 강론은 사실 선생님께서 서장의 대지도 화두라는 이런 것은 강론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의 대상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참고를 해서 양변이 열리면 바로 그게 정견이 돼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비구니 스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스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시신만에 대해서는 그게 이목구라는 자체가 물음표이기 때문에 그게 용어 자체가 의심 자체가 되니까 물음표이기 때문에 우리 몽상법에 보면은 거기도 사실 화두와 공안을 이렇게 구분 짓지 않고 그냥 공안에 대해서는 우리 수자들이 공문학자들이 주의해야 할 게 마지막 응포에 대한 의심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상당히 공감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도 좀 파란 것밖에 안 되는 초심자지만은 실제 제가 체험을 하다 보면은 저 나름대로 출발은 이렇게 응포에 대한 올바른 의심으로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나가다 보면 올바른 정의 정이 아니라 사정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진마 자체는 스님 말씀대로 이제 양쪽이 다 이렇게 합일된 그런 응구 자체가 의심이기 때문에 시작해서 들어가면 응구는 사실 없어지거든요. 만법길도 마지막에 하나는 어디 들어가는 것, 그 마지막 응구에 대한 의심을 하지만 그 응구 자체는 없어지고 의심으로만 의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까 스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며칠 전에 질문하신 일체 유심조라는 거 누가 질문하셨는데 우리 본문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일체 유심조에서 조자를 빼버리고 그냥 일체 유심이다. 양변을 여인 마음자리를 표현하는데 마음이 또 뭘 지을 게 있냐. 그래서 그냥 일체 유심이다. 일체가 그냥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좋을 거고요. 좀 그렇습니다. 결론 다 내려. 근데 이제 일체 유심하는 거하고 일체 유심조하고 이제 둘 다 입장이 다르죠. 살알로 보면 됩니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고 틀리는 건 없어요. 없고 이제 아까 정견 얘기 나왔는데 정견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무슨 논의나 하고 한가하게 이렇게 시간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정견은 공부하는데 필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고, 화두도 이제 우리가 참고하는데 응구를 참고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내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똥막대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그 응구, 그게 맹화두죠. 모르니까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간절히 이제 의심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이 의심은 이제 깨칠 때까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의심 안 하면은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봉 스님도 이제 천무에 이제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니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는 하두를 하다가 여섯도 안에 이제 삼매에 들죠. 삼매에 들어가지고 이제 진발이가 된 후에 이제 6일 동안 이제 삼매에 들어가지고 깨닫기는 뭘 깨닫는가 하면은 송장 끄고 댕기는 이놈이 뭔가 하는 그놈을 깨치거든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놈을 깨친 게 아니고 송장 끄고 댕기는 이놈이 뭔가 하는 그걸 깨칩니다. 그런데 깨치고 보니까 그게 둘이 아니야. 하나예요. 그러니까 뭘 깨달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걸 깨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또 이제 6년을 더합니다. 그거는 이제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잠이 폭 들었을 때 너 일각 주인공이 이제 어디에 안심인명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못하고 6년을 이제 더 참고하다가 이제 어느
객실에서 잠자다가 이제 같이 자는 동숙 도반이 베개를 떨어뜨리는 소리 듣고 이제 깨쳤는데, 그때도 이제 그 서름하상이 고봉스님한테 엉꾸를 의심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그분이 6년 과정은 이제 숙면일여 과정이거든요. 몽중일여까지 그분은 됐던 겁니다. 숙면일여 과정인데 마지막 관문이죠. 은산철벽 과정인데 거기에서도 화두 챙기는 것을 서름하상이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두는 깨치는 순간까지 이제 갖고 가야 됩니다. 절대 중간에 이제 뭐 그걸 없앤다든지 놓으면은 그거는 공부가 중단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화두는 끝까지 갖고 가야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지금 오늘 아침에 스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참선의 기능에 관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자기도 말씀하셨고 또 참선을 열심히 하면 사회적으로 또 맑은 사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겼고 본래 그러니까 제1 연기라 그럴까요? 본래부터 어떻게 생겼고 또 우주 만상이라든지 이 모든 게 어떻게 펼쳐졌는가? 기독교 같은 경우는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스님에게 여쭤보면 어떤 스님은 그냥 마음이 시작되었다. 또 어떤 분은 막 그저 그래 했다. 또 어떤 분은 보면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성을 딱 보고 견성성불하면은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답도 저절로 얻을 수 있는지 대해서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이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투타파해서 이제 확철되어 하면은 그런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 알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이제 스님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을 상당히 혼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정확한 대답은 못 드리지만은 이제 좋은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그거를 이제 금강경 배울 때 한번 그 강사님한테 대들었어요. 그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도대체 그럼 불교는 그럼 이제 제일 첫 창조 또 본래 성불하고 본래 깨끗하다는데 언제부터 그럼 무명이 만들어졌느냐. 그렇게 기대기를 한 대 때리시대요. 그 기대기 맞았어. 강고봉 스님인데 우령 스님 그래 맞고 내가 어리둥절하게 그래도 모르겠나 이러시대요. 뭐 알기는 뭘 알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정말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뭐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표현하시는 것이 사람이 재주가 많은 분은 조금 우리는 이제 날린다고 그러거든요. 가볍다. 이런 그런 표현을 쓰시죠. 재주가 많은 분은 조금 이제 진중하지 못하고 그 재주 때문에 좀 남 보기에 좀 가볍게 보인다.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실제 이제 나는 이제 불교의 이제 그 최초, 생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 많은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래 했는데 나는 이제 지구상에서 이제 지금 지구가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하고 끝없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다윈 같은 분은 진화론 얘기하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창조설 얘기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 불교는 그런 걸 다 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막 창조설이 됐든지 진화론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거는 전부 연기현상이다. 전부 연기현상이다. 그렇게 보면은 세계에서 말하는 그런 뭐 창조론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는 다 포용할 수 있다.
어떻게 생겨 먹었든지 다 연기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하나님도 연기다. 알야도 연기다. 이렇게 보면은 전부 불교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고요. 부처님이 유형, 무형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하고요. 연기 아닌 게 없다. 여기 컵도 연기고 마이크도 연기고 전부 연기다. 그럼 하나님도 연기고 만들었다는 그 만들어진 피조물도 연기고 또 그 피조물이 시대와 환경에 변화해서 진화됐다 하는 그것도 연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시무종이라는 말을 쓰거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다 좋다 이기지. 시작도 좋고 끝도 좋고 중간에 변화도 좋고 연기다. 연기. 부처님 참 명쾌한 분 같아요. 아주 잘 본 것 같아요. 연기다. 그래서 이제 그 홍건 스님이 사암 스님인데 그 전에 이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 금오 스님이 금강산을 가다가 목사하고 만났대요. 그렇게 목사가 하는 얘기가 이제 절에서는 이제 이 창조설이 이제 없으니까 목사가 이제 불교를 이제 금강산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불교를 좀 아는 분이었었든지 어쨌든지 금오 스님한테 지구가 언제 생겼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한 5분 전에 생겼지. 그 만난 시간이 한 5분 됐던가. 5분 전에 생겼지. 그럼 목사가 얼른 알아듣고는 그 금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표하더래요. 그것도 멋진 대답인 것 같아요. 난 이 사암 스님 통해서 얘기 들은 겁니다. 목사하고 금강산 같이 걸어가는데 이 지구가 언제 생겼죠? 스님하고 묻는데 5분 전에 생겼지. 그 이제 그분 첫 만난 시간이 한 5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기로 보면은 뭐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창조설이든지 뭐든지 우리는 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빨리 만들어지고 늦게 만들어진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연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이게 연기가 이제 이렇게 작용되고 이렇게 이제 전개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이 연기는 그럼 누가 만들었고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렇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그랬고 태어난 후도 그렇고 내가 멸한 후에도 영원히 연기로서 존재할 것이다. 그거 깨닫는 것이 우리는 도통하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거. 그 존재 원리를 우리는 체험하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고 체험된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생활화되는 분을 이제 도행이다, 불행이다. 그런 부처님 행이고 도인의 행이다. 이렇게. 그것을 이제 평상심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무심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딴 거, 딴 얘기는 없어요. 없습니다. 고마워요.